그리고 이제 오늘 11월, 12월 과정도 싹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공법도. 자, 뭐 배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쭉 정리해서 건축법 마무리 짓고 주택법 반 정도 해서 11월, 12월 과정을 끝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확인학습 문제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깜짝 선물이죠.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여태까지 나갔던 확인학습 문제들 거기다가 제가 조금 더 추가해갖고 딱 100개 지문, 100개 지문 싹 풀어보는 걸로 해갖고 여기 이제 11월, 12월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점수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자. 우리 저번 주에는 정비법 관리처분계획부터 봤어요. 자, 1번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한다. 맞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다라고 하고요. 분양계획이니까 핵심 내용이 분양 설계. 자, 분양 설계는 동호수 배정이라고 그랬죠. 동호수. 나중에 몇 동, 몇 호 아파트 누구한테 분양할지 하나씩 설계를 해요. 그럼 분양 설계는 언제가 기준이요?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이다. 이 말의 의미는 분양 신청 다 받아서 작성한다. 그 얘기죠. 맞고요. 그 다음 2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물을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한다. 뭐 틀렸어요? 사업시행계획이 아니죠. 사업시행계획은 공사계획. 그럼 분양해주는 계획은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3번. 그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할 때, 즉 분양하는 경우 건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땡. 항상 취득은 다음 날. 이전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고요. 그다음 4번의 주요 구조부란 구조상 중요한 부분. 자, 여기서부터 건축법이네요. 자, 내력벽은 맞아요. 근데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버, 이거 다 틀렸죠?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붙으면 다 틀려요. 그냥 깔끔하게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5개 계단이 아니고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그다음 5번. 충수가 25층이고 높이가 120m인 건물은 고층 건물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고층 건물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부분 25층이라도 뒷부분 높이가 얼마야? 120m. 120m 이상이니까 고층 건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바꿔놓으면 귀신같이 맞히는데 뒤에를 바꿔놓으면 그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그 다음 6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도로라고 그랬죠. 지하도로, 고가도로. 자, 여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다 건물로 규정해서 건축법 적용하죠. 그 다음 7번. 자, 건축법령상의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아, 연, 세, 기. 그 다음 8번.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축조하는 것은 중축이 아니고 신축. 새로 짓는다 그랬으니까 뭐야? 신축. 그래서 신축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세 가지 있죠.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 짓는 것. 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짓는 것. 그리고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거고 세 개를 다 신축한다 그래요. 그럼 9번에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손이다. 맞아요? 틀려? 맞죠? 그럼 내력벽 증설해체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면적에 관계없이 대손.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얼마 이상? 30 이상이죠. 9번은 맞고요. 다음 10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자, 이런 건물을 대형 건물, 큰 거라 그러죠. 대형 건물. 항상 대형 건물에서 빠지는 거. 공장, 창고는 제외. 자, 대형 건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뭐 틀렸어요? 도지사.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대형 건물이죠. 특별시, 광역시 건축할 때는 특별시랑 광역시한테 직접 허가받아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받아갖고 시장 군수가 허가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해도 좋다 승인만 하는 거지 직접 우리한테 허가 내주는 허가권자는 절대 안 돼요. 도지사의 허가. 틀렸어요. 그 다음 11번.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1년 내가 아니고 2년 내 공사에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 의무적으로 취소합니다. 12번. 국토부 장관은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등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국토부 장관은 다른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모든 허가권자한테 허가 내주지 마라. 허가 못 내주겠다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한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이게 틀렸죠. 4년이 아니고 2년에 1년 연장,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2년 이내가 원칙인데 1회 1년 연장해서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번 주 내용들 또 한 12개 지문 정도 풀어봤고요. 또 피곤해졌어요? 자, 오늘은 기본서 46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따가 그 수업 끝난 다음에 시험 보는 거 그 100개 지문. 100개 다 맞추면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을 드릴 건데, 100개 다 맞히는 분은 없어요. 여태까지 학원 보면은 거의 없어갖고, 한번 여기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든지요. 자, 오늘 464페이지. 4장. 건물의 구조, 재료, 설비 파트 쭉 나오는데, 자, 올해 구조, 재료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재료 파트는 그냥 단순 암기. 그래서 나중에 와서 단순하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쭉 넘어갑니다. 4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75페이지. 475 맨 밑에 보시면 9번 기타에서 지하층 나오죠? 그 지하층에다 불평. 지하층이란 의의보입니다. 지하층이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밑줄.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지하층의 의의.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럼 지하층. 자, 의의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지표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그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자, 여기 이제 한 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한 층의 높이를 일반적으로 h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냐? 2분의 1. 2분의 1 h 이상인 것이다. 그럼 이 한 층의 높이를 4m라고 잡습니다. 그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얼마 이상 되면 2m 이상 되면 이거 지하층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규정의 취지가 뭐예요? 의의가. 전부 지표 아래에 있을 때만 지하층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 그림처럼 지표면 위, 아래 걸쳐있는 층이 있을 수가 있죠. 걸쳐있을 때 그 층 높이의 반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하층. 그래서 해당 층 높이의 반 이상만 지표 아래에 있으면은 지하층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소위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반자. 그래서 반자. 반 이상만 지하에 있으면 지하층. 그래서 이 반자 구조도 다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이다. 그 얘기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지하층에 닿으면은 두 가지 특별하게 취급해요. 그걸 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그 조그만 것이 1번.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에서 무조건 제외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서 무조건 제외. 왜 지하층은 층수에서 빼버릴까? 이유는 안 보인다 그랬죠. 지하 100층으로 들어가도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에서 무조건 제외. 그래서 우리 63빌딩 있죠? 63빌딩. 63빌딩 지상층이 몇 층이라는 거예요? 63층. 지하 몇 층이요?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 항상 건물의 층수는 지상층만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2번 봐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딱 끊고요. 원칙이요. 그럼 연면적이라는 말 우리 옛날에 들어봤네요. 연면적이 뭐였을까? 총면적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건물 바닥 면적 다 합친
총면적. 그럼 지하층 면적도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용적률 동그라미 별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저 용적률 몇 프로? 요거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저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빼줍니다. 그럼 왜 빼줄까? 용적률은 뭘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충수 규제한다고 그랬죠. 충수. 근데 그 위에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수 규제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없는 걸로 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주는 거고요.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해요, 제외요? 포함. 이걸 나중에는 그냥 무조건 지하층은 연면적에서 제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하는데 뭐를 계산할 때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입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받는 건물, 대형 건물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 여기서 21층이라고 할 때 지하층 포함이요, 제외요? 지하층 제외. 하여튼 지하층은 몇 층 할 때 충수해서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다라고 하는데 연면적 10만. 여기에 지하층 면적 포함이요, 제외요? 포함하는 거죠. 다 연면적에 포함하는 거고 뭐 할 때만 빼준다. 용적률. 용적률 몇 프로? 그거 계산할 때만 빼준다. 자, 이 정도 하고요. 2페이지 넘어갑니다. 481페이지 가보세요. 481. 자, 5장. 그 지역지구의 건물 이렇게 써있는데 이 지역지구의 건물은 개별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개별적으로 건물의 크기라든지 높이 이런 것들 규제하는 파트가 되고요. 개별 건축 제한하는데요. 그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2번의 건물의 크기 제한. 크기 제한해갖고 가로 1번 건물의 건폐율이 있고요.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건물의 용적률 있죠. 건폐율, 용적률 이 두 개를 크기 제한한다고 그래요. 그럼 건폐율하고 용적률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뭐 할 때 배웠어요? 그냥 배웠어요. 예, 배운 거고 국토법에서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할 때 전 국토에 빠짐없이 생활권을 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그러죠. 전 국토의 용도지역을 다 지정하고요.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효과, 행위 제한 세 가지 합니다. 먼저 용도에 맞는, 즉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세요. 건축 제한. 그리고 건물의 크기,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축하도록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 제한하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할 때 우리 건폐율, 용적률 미리 다 배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또 합니다. 그러면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건 국토법에서 용도지역별로 규정하는데 의 자체, 건폐율이 뭐냐, 용적률이 뭐냐, 의는 건축법에서 규정을 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의 또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용적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좋아하죠? 자, 아무튼 계산 문제 같은 게 건축법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먼저 건폐율 한번 볼게요. 건폐율이 뭐냐? 건폐율. 자, 481 다시 481 맨 밑으로 와보세요. 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걸 뭐라고 그러냐?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 최대한도는 국토법에 따른다. 즉 국토법에서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건폐율의 공식 봐요. 건폐율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과글자에 또 남치니까 뭐야? 건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이다. 건대로 개우시면 되고요. 그럼 건폐율을 줄여요. 건폐율을 규제하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그 공식을 지금 보고 물어보잖아요. 분자 강세 줄어든다 그러죠. 분자. 그래서 건폐율을 줄이면 뭐가 줄어든다? 건축면적. 건물의 수평 크기가 규제가 됩니다. 그럼 건폐율 70%다 의미가 뭐예요? 건폐율 70%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딱 70%까지만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건폐율을 줄였어요. 건폐율 20%다. 그 말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몇 프로? 20%밖에는 못 쓴다. 그래서 건폐율을 줄이면 뭐가 줄어드는 거냐? 건축 면적,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것을 건폐율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 용적률. 자, 용적률은 또 뭐냐?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자, 이런 용적률 최대한도도 역시 국토법에 따른다. 그래서 국토법에서 최대한도 규정하는데요. 그 밑에 박스의 공식, 용적률은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그 역시 앞글자에 또 넘치니까 공식이 뭐야? 연대. 용적률은 연대가 되는 거죠.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그러면 용적률 줄이면은 뭐가 줄어들어요? 분자 항상 연면적. 그래서 용적률을 줄이면은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연면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닥친 면적을 닥친 거라고 그랬죠. 그 연면적이 줄어드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냐? 충수.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건물의 충수, 입체 크기를 규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 수평 크기를, 용적률은 연면적, 충수 같은 입체 크기를 각각 규제한다라고 하고요. 우리 건폐율, 용적률 공식에서 그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이런 면적의 개념들 나오죠. 그게 뭐냐? 그걸 알아야 건폐율, 용적률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밑에 3번 면적과 높이의 충수 산정 방법. 거기다 불표. 그래서 뭐 타이틀에 보듯이 그냥 매년 나옵니다. 이 면적, 높이, 충수 개념. 이런 거는 뭐 공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역시 올해도 그냥 한 문제 물어봤는데 자, 면적부터 하나씩 봐요. 바로 1번에 대지 면적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대지 면적은 건물 짓는 땅 대지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딱 끊고요.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써 있는데 투영이라는 것은 삶을 위해서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지는 면적. 그거를 투영 면적. 영자가 그림자 영자. 그림자 빛이 투과해서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투영 면적. 그럼 그림자의 면적은 입체 면적이 아니죠. 수평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지는 수평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 어려운 말로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평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갖고 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땅이 있어요. 여기다가 건물은 반듯하게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때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을 구하시라고 할 때 요 경사제 면적, 입체 면적으로 구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무슨 면적이냐? 수평 면적. 그럼 수평 면적이니까 자, 이렇게 요 수평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 얘기인데 그럼 요 입체 면적, 경사제 면적하고 수평 면적하고 뭐가 넓어요? 아, 이게 훨씬 길이가 기니까 면적도 더 넓은 거죠. 그런데 이 넓은 입체 면적을 살려줄 수가 없고 무슨 면적으로 하느냐? 수평 면적. 이유는 우리 저번 주에 건물 짓는 땅, 대지의 기준, 단위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대지는 얼음이요? 얼음. 그래서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 필지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항상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뭐가 기준? 필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 짓는 게 원칙적이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1필지 1대지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면 필지에 관한 법.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제일 먼저 공부하는 법이죠. 필지에 관한 근거법. 공시법에서 첫 번째 배우는 법률 무슨 법이요? 뭐 물어만 보면 그냥 뭐 얼음이에요, 얼음.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갖고 공간정보관리법. 옛날에는 지적법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럼 이 지적법이, 즉 공간정보법이 필지의 근거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적체계, 우리나라의 지적체계는 수평지적이라고 그래요? 입체지적이라고 그래요? 좀 공시법 시간에도 좀 나오고 그러지. 아무튼 그래서 수평 지적 체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아직 지리정보 체계가 발달이 안 돼갖고 입체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다 수평이에요, 수평. 그래서 수평 지적이니까 면적도 무슨 면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평 면적. 그래서 우리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위에 비행기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항공 사진 찍어갖고 사진상의 면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사진의 면적이니까 입체 면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냥 무슨 면적밖에 안 되냐. 수평 면적. 그래서 대지의 수평 면적으로 한다. 근데 딱 끊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뭐에서 제외한대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박스 1번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그렇죠? 소요너비 미달 도로. 도로의 소요너비 몇 메타? 4m. 4m 미만인 도로일 때는 소요너비 4m 확보를 위해서 자동 대지 안쪽으로 건축조는 후퇴하죠. 그래서 이런 소요너비 미달 도로와 모퉁이인데 모퉁이 대지는 우리 안 배웠으니까 됐고요.
소요노 미달도로에서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즉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이 후퇴하게 되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자, 이거 우리 저번 주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우기만 했죠? 460페이지 가보세요. 460. 460페이지. 맨 밑에 건축선. 누가 보면은 뭐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겠어요. 책에는 그냥 아주 잘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소요너비 미달도로 4m 미만인 도로일 때는 소요너비 4m 확보 안 시켜주면 맹지라고 그랬죠. 건물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그 4m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이 후퇴가 돼요. 자, 맨 밑에 그림 왼쪽 거 보면 소요너 미달도로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습니다. 양쪽 대지일 때는 중심선 딱 그려갖고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 2분의 1, 2m씩을 후퇴한 선이 건축선. 그런 거 그리면서 대지 안쪽으로 얼마씩이 들어온 거예요? 1m씩 후퇴시켜갖고 너비 4m 도로 확보하죠. 그러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 즉 1m씩 후퇴한 부분은 다 뭐가 된다? 도로.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근데 옆에 그림. 반대편에 하천 이런 게 있어요. 한쪽만 되죠. 이때는 하천도인 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4m를 그대로 후퇴한 선이 건축선. 그러면 대지 안쪽으로 2m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 2m 후퇴한 부분 혹시 뭐가 돼요? 도로. 대지 면적에서 제외. 자, 그거 얘기합니다. 그거 갖고 제일 잘 물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오세요. 482. 소요너비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서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이 후퇴했을 때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 2번, 박스 2번 봐요. 대지의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설에 포함되는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요 일대가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 그러면 공원이라는 기반서를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그럼 그때부터 이 공원 무슨 소리라고 불러요? 오래간만에 이제 불러봤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요 대지에서 이만큼은 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설 사업 시행하게 되면 이 부분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취득하는데 협의 취득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강제 취득. 뭐 한다? 수용. 수용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이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은 뭐 당한다고요? 수용. 수용당해서 뺏기게 되니까 처음부터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다 제외입니다. 수용당할 부분. 그래서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도 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 다음 그 밑으로 와보세요. 바로 이번에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면적. 하나의 건물의 면적. 그럼 건물의 제일 넓은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 건물의 제일 넓은 거. 그럼 제일 넓다는 것은 제일 바깥 부분이다. 그죠? 제일 바깥 부분. 그럼 제일 바깥에 있는 벽이 무슨 벽이라고 그래요? 외벽.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물의 외벽. 외벽에다 동그라미. 외벽이 없으면은 외곽 기둥의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그게 건축 면적에 의해요. 그럼 건축 면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면 돼요? 건축 면적이 뭐야? 건물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입니다. 그럼 뭐 100점이요. 그럼 이제 위에서 한번 봐요. 건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다. 그러면 외벽, 제일 바깥벽. 외벽이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건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을 구해줘 하면은 외벽의 외부선, 내부선 아니고 별도로 뭘 그리는 거냐? 중심선. 중심선을 따로 그려갖고요. 아이고.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다른 데서 막 삐뚤삐뚤해갖고 하여튼 중심선 그려갖고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거를 건축 면적으로 해요. 그럼 중심선이니까 외벽 두께 반은 포함하고 반은 버린다고 얘기해요. 외벽의 중심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제 공원 같은 거 있으면 정자 있죠, 정자. 기둥, 외곽 기둥만 4개 딱 있고 위에 지붕으로 덮여 있어요. 이런 기둥으로 만든대. 벽이 아니고 외곽 기둥만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 외곽 기둥에 무슨 선 있냐? 중심선. 중심선 딱 그려갖고요.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외벽이 있을 때는 외벽, 외곽 기둥이 있을 때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제일 바깥벽에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이니까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넓은 면적. 그래서 제일 넓은 한 가지 면적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건축 면적 산정의 특례에서 그 옆 페이지 가보세요. 옆 페이지. 쭉 내려다 보면 2번.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건축 면적에서 무조건 빼버린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표면에서 1m 동그라미 1m 이하의 부분. 자,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그럼 외벽의 바깥으로 돌출됐는데 지표면에서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다 없는 걸로 빼준다는 거예요. 그럼 1m 이하에 있는 부분 어디 있을까? 눈으로 안 보이는 지하가 아니고 지표면에서 1m 이하에 있는 부분.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데 현관 로비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현관 들어갈 때 로비에 보면 계단 같은 거 있고 튀어나와 있죠. 그 지표면에서 얼마 이하? 1m 이하면 그런 부분은 다 빼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에서, 자, 여기가 출입구라 그래요. 이놈의 좀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출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설치해놨다.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계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단 부분이 지표면에서 1m 이하면 튀어나와 있어도 건축면적 계산할 때는 다 없는 걸로 빼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1m 이하 있는 부분, 계단, 화단, 뭐 이런 것들, 보행 통로, 그런 것들은 다 건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 그 박스 밑으로 와보세요. 박스 밑으로 와서 바로 3번. 바닥면적. 바닥면적. 얘가 올해 그냥 한 문제였죠. 29회 때. 한 문제인데, 바닥면적은 또 뭐냐? 건물의 각층 동그라미. 또는 일부 동그라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자, 그게 바닥 면적이래요. 그럼 쭉 읽어봤는데 바닥 면적은 무슨 면적이요? 바닥 면적이란 그 동그라미 친 거. 각층 또는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때는 바닥 면적. 각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생긴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건물의 건축 면적 구하시오. 건축 면적은 제일 바깥벽이라고 그랬죠.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이니까 건축 면적은 이 건물에서 제일 넓은 거,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제일 넓은 거.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건물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 4층, 각 층이 있어. 그러면 1층의 면적, 2층의 면적, 3층, 4층 이런 각 층의 면적을 지칭할 때는 무슨 면적이라고 그러냐?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1층 바닥 면적과 2층 바닥 면적은 제일 넓은 거니까 건축 면적 같은데 3층과 4층의 바닥 면적은 다르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제일 넓은 거 딱 하나고 바닥 면적은 구체적으로 각 층의 면적을 지칭하죠. 또 4층 부분을 401호, 402호 두 세대로 구획을 해놨다. 자, 이 중에서 401호의 면적. 자, 이것도 무슨 면적이라고 그러면 될까? 401호는 이 건물이 일부밖에 안 되죠. 일부의 면적을 지칭할 때도 무슨 면적? 바닥 면적. 401호의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강의하는 강의실 있죠? 강의실. 여기도 다 면적이 있어요. 강의실의 면적은 강의실 건축 면적이라고 그러면 돼요. 바닥 면적이라고 그러면 돼요. 강의실의 바닥 면적.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강의실의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강의실 바닥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벽의 중심선. 딱 벽으로 돼 있으니까 벽의 중심선인데 벽 두께 저거 보여요? 안 보여? 막 투시해서 막 봐요? 투시해서. 안 보이니까 이 중심선은 설계도를 봐야만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럼 좀 전에 건축 면적도 외벽의 중심선. 바닥 면적도 그 각층이나 일부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봐야만 나오는 치수입니다. 이 건축법은 다 중심선 치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일부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 엄청 많죠. 일부 뭐 다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가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한 표 넘겨보세요. 짜잔. 그 산정 방법이 그냥 한 바닥입니다. 한 바닥. 12개 제일 많은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 그래서 올해도 그냥 여기서 한 문제. 단독 기출. 그럼 바닥 면적. 그 중에서도 5번까지가 핵심이에요. 5번. 6번 이하부터는 수시로 개정돼가지고 시험에서 잘 안 물어봐요. 5번까지. 그거 다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인상 속으로 올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5번까지가 항상 핵심이에요. 올해도 1, 2, 3, 4, 5 딱 그거 갖고 물어봤어요. 오늘 뭐 다 해버리면은 1년간 해먹을 거 없으니까 오늘은 딱 2개만 보겠습니다. 2개만. 그리고 차차 이제 과정별로 하나씩 추가하고요. 그래서 1번이니까 제일 잘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동안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맨 앞에 어떤 건물이래요?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물. 이 말이 뭘까?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다. 아침부터 상당히 힘드네요.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다. 이 말은 좀 전에 바닥 면적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산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중심선으로 계산이 안 된다. 그 얘기요. 중심선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건물. 이거 우리 본 거 있을까 없을까? 자, 주유소 한번 볼 수 있어요. 주유소. 그럼 주유소 건물이 있고 주유소 건물 옆에 이제 지붕 세워갖고는 요 중간에 철골 구조물 딱 받쳐갖고 주유기계 딱 비 안 맞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름 넣고 그러는데 그 기름 넣을 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요 중간에다 철골 구조물 딱 받쳐놨어요. 그럼 요 지붕 부분이 있다는 것은 건물의 일부다 그죠? 그럼 요 지붕 부분의 바닥 면적 구하셔. 중심선으로 계산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이게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물이다 그 얘기고요. 자, 이때는 중심선으로 계산 안 되니까 별 수 없이 지붕의 끝에서 안쪽으로 얼마씩 후퇴시키는 거냐? 1m씩. 그래서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씩 후퇴한 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이 지붕 부분의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세요. 그 얘기고요. 그래서 말이 어렵게 써 있는 거지 의미만 알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계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심선 갖고 안 되니까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씩을 후퇴한 선의 수평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름 넣고 그럴 때 한번 가서 보세요. 주유소 지붕 부분 그런 거를 좀 유식하게 캐노피 부분이라고 해요. 캐노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캐노피? 됐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오늘 들어봤네요. 한번 떠올려보고. 그 다음 그 밑에 3번 하나만 더 볼게요. 3번. 얘가 올해 29회 때는 정답 지문이었어요. 3번 필로티. 밑줄.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가로 열고 벽면적 2분의 이상이 그 밑에 줄. 뻥 뚫린 공간으로 된 구조다. 그래서 벽 면적의 2분의 1, 반 이상이 공간으로 된 구조. 자, 요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필로티 구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구조예요? 필로티. 기둥 구조입니다. 기둥.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저 세계사 책 이런 거 세계사 역사 뭐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맨 앞에 사진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맨 앞에 있는 사진이 그리스 신전들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 이런 대리석으로 지붕 있고 큰 대리석 기둥으로 딱 받쳐놓은 그런 신전 같은 건물 딱 사진이 있잖아요. 그 실제 가서 보셨어요? 그리스 가서?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기둥 구조. 그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기둥으로 서 있는 구조. 근데 요새는 이제 저 빌라 같은 거 보면 다 1층 기둥으로만 다 세워놨죠. 그런 구조가 다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동그라미, 차량의 통행 동그라미. 공중 우리 사람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통행한다.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에 쓴다. 이거 한마디로 뭘로 쓴다는 거예요? 도로로 쓴다는 거죠. 도로로. 그래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자동차가 통행한다. 도로. 그래서 엊그젠가 서울특별시장이 임대주택 지을 땅이 부족하니까 서울에 도로 위에다가 임대주택 아파트 짓겠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뉴스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에 쓴다. 그게 도로로 쓴다는 게 도로. 그 다음에 주차의 전용 주차 동그라미 주차장으로 쓰거나 공동주택 동그라미 공동주택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게 우리 정답이었죠. 틀리게. 공동주택의 경우 POT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해서 그냥 맞추라고 주세요. 그래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가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변에 보면 빌라 같은 거 지을 때, 자, 1층 부분을 기둥으로만 딱 세워가지고 뭐 주차장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기둥으로만 서 있기 때문에 벽면적 2분의 2 이상 공간으로 된 구조. 자, 이걸 이제 좀 유식하게 무슨 구조라고요? 필로티 구조. 여기 배웠으면 이제 써먹어야죠. 한 번이라도. 그럼 잘 읽게 돼요. 필로티 구조. 그럼 필로티 구조의 부분을 도로로 쓴다든지 또는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또는 이 건물이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라면 이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다 제외합니다. 없는 걸로 빼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끔 필로티로 해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 1번하고 3번 딱 두 개만 볼게요. 딱 두 개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음 과정에서 또 하나씩 추가해서 보도록 하고요. 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 설레이고 막 그래요? 물론 그렇진 않고요. 아무튼 그 두 개가 제일 간단한 건데 한번 따져봤어요.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바로 4번 연면적. 연면적에다가 불표. 자, 연면적. 연자에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연면적은 쉽게 얘기하면 총면적. 건물의 그 총면적을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거기다 붙여.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딱 끊습니다. 그럼 좀 전에 각층의 면적을 무슨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바닥면적. 그래서 이 건물 예를 들어 갖고 1층 바닥면적 100, 2층 바닥면적 100, 3층 50, 4층도 50. 그러면 이 건물은 연면적 얼마요? 합치니까 300. 그래서 이 건물의 총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연면적은 뭐 계산할 때 구하는 거냐? 용적률. 좀 전에 건축 면적,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이 건축 면적은 뭐를 계산할 때 구하는 거예요? 건폐율. 건폐율을 계산할 때는 건축 면적.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 그래서 자,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인데요. 용적률 동그라미 용적률을 산정 계산할 때는 다음의 면적은 제외한다. 그럼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딱 몇 개 있어요? 4개. 그러니까 하나 딱 껴가지고 물어보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빼주는 건데 3번하고 4번은 아주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거 됐고요. 1번, 2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1번 지하층의 면적 있죠.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준대요. 좀 전에도 봤네요. 왜 빼준다고 그랬어요? 안 보는 게 아니고 자, 용적률은 충수 규제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수 규제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없는 걸로 빼줍니다. 아, 또 모처럼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꼭 틀려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춘 거예요.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 또 2번. 지상층의 주차용 법 있죠.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그것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다 빼줍니다. 이유는 건물마다 문제가 뭐예요? 주차 문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많이 설치하세요. 주차장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주차장 면적도 다 빼주도록 해요. 그래서 지하층, 주차장 이런 것들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 그럼 반대 해석하면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은 원칙 연면적에 포함해요? 제외요?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니까 포함하는데 뭐를 계산할 때만 빼준다고요? 용적률. 아니 국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원칙 포함하되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꽤 있어요. 좀 우리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다는 걸 좀 보여줘야죠. 보여줄 게 없어요. 자, 가로 5번 건물의 높이 보겠습니다. 건물의 높이. 자,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 그 상단이 옥상 바닥입니다. 지표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를 한다. 근데 가로에 보면 건물의 1층 전체 POT 바로 밑에 줄 POT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60조 건물 높이 제한, 61조 1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적용할 때
필요티의 층고는 제외. 거다 붙죠. 필요티의 층고는 제외한 높이로 한다. 그럼 건물의 높이. 자, 원칙은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 자, 여기 원칙은 건물의 높이요. 지표면에서 상단까지. 그런데 자, 이렇게 1층 전체를 필요티 구조로 했대요. 이때는 필요티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건물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즉, 이 필요티 부분은 높이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1층을 필요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씁니다. 무슨 면적에서 빼주세요? 바닥 면적에서 빼준 거죠. 그 옆에 있지. 바닥 면적에서. 아이고, 바닥 면적에서. 그럼 바닥 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이니까 당연히 연면적에서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에서 빼주고요. 높이에서도 빼줘. 높이에서도. 그러면 그 말은 자, 1층을 필요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쓸 때는 면적 높이에서 다 빼준다. 없는 걸로 봐주겠다. 없는 걸로 봐줄 테니까 가급적이면은 1층을 무슨 구조로 하세요? 필요티 구조로 하라는 거예요. 필요티. 그래서 무슨 공간 확보하는 거죠? 주차 공간. 그래서 요새 짓는 건물은 다 1층이 필요티라는 거예요. 다 빼주니까 가급적이면 1층을 필요티로 해서 주차 공간 확보. 그런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한다. 근데 단점은 또 뭘까요? 작년에 그 지진 났어요. 포항 지진 나니까 이게 기둥으로 되어 있는 필요티 구조는 힘 못 받아갖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제일 지진의 위험한 구조가 돼요. 이 벽이 있으면은 벽하고 기둥하고 같이 힘을 받을 텐데 벽이 없잖아요. 그냥 기둥만 서 있으니까 지진 약한 것만 놔도 그냥 무너져버려요. 지진에 아주 취약하다 이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 뭐 지진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이 필요티 구조를 장려했는데 요새 지진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필요티가 이제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규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정도 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오세요. 그 다음에 가로 9번에 충수 봅니다. 충수 어디다 불평? 충수. 충수도 뭐 24일 때 단독 기출이요. 자, 충수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지하층 또 하나 지하층. 지하층 찾았어요? 자,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 산입하지 않고 딱 씁니다. 그 오늘만 해도 한 10대 번에 지하층은 충수에서 제외 안 보이니까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건물의 높이 4m 또는 4m마다 한 층으로 보고 충수를 산정하며 딱 끊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건물, 요 유리창 밖으로 보이면은 유리창이 다 있어갖고 몇 층짜리인지 세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건물 높은데 유리창이 없어. 그래서 층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리창이 없어갖고 층의 구분이 없어요. 높은데 유리창 없는 건물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교도소도 있어요, 다.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여기 문학 야구장 가보셨어요? 야구장 높은데 유리창이 없다면. 그래서 그냥 높기만 하고 층의 구분이 없다. 이때는 높이 얼마마다?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문학 야구장은 몇 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뭘 알 수가 없죠. 그 높이를 모르는데 뭘 또 계산하는 척해요. 그래서 그 높이에 나누기 4하면은 충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부분에 따라 충수가 다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충수, 그렇죠? 가장 많은 충수를 그 건물의 충수로 한다. 그럼 이 건물처럼 자 여기는 2층, 여기는 4층. 그러면 그냥 몇 층짜리 건물이라고요? 4층. 가장 많은 충수가 그 건물의 충수가 됩니다. 이거 맨날 어떻게 줄까요? 평균 충수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평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일 많은 충수가 그 건물의 충수가 됩니다. 저 정도 면적, 높이, 충수 뭐 핵심 개념들은 다 봤고요. 그 다음 맨 밑으로 갑니다. 4번의 대지의 분할 제한. 바로 1번 대지 분할 제한 면적보다 불평. 그럼 가로 1번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자, 요거는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입니다. 최소 면적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 대지래요. 건물이 있는 대지.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 건축법 적용. 건물이 없는 땅은 뭐라 그래요?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없는 땅은 토지, 국토법. 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여튼 두 글자. 건물이 없으면 토지, 국토법 적용. 건물이 있으면 대지, 건축법 적용. 그래서 건물이 없는 대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는 대지. 건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거기서 못 미치게란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럼 건물이 있는 대지는 결론 뭐가 정하는 면적에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대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 면적이 옆에 이제 박스에 나오죠. 맨 위에 봅니다. 박스 1번. 주거지역에서는 얼마 이상에서 정하는 거냐? 60제곱미터 또는 이상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6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을 정하는데 조례로 50제곱미터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 이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60. 그럼 조례로 60으로 정할 수도 있고 70으로 할 수도 있고 80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 주거지역은 60이죠. 그럼 주거지역의 대지는 절대 얼마 미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60. 최소 면적 60 미만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대지의 최소 면적은 60입니다. 그 다음 옆에 2번의 상업지역은 150. 그 밑에 3번 공업지역도 150.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래요. 그럼 조례가 정할 때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예요? 150. 그럼 결론. 상업 공업지역의 대지는 절대 150제곱미터 미만이 될 수 없다. 150이 최소 면적이 됩니다. 마찬가지 녹지지역은 200. 나머지 60. 그래서 박스에 용도지역별로 써있는 면적이 건물 있는 대지의 최소 면적. 절대 대지는 그 면적 미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건축법에 딱 규정하고요. 끝이 아니고 우리 국토법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국토법에서 다음에 이거 볼 거예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다 써먹는 거고 정비법 모든 부동산 공법에서 다 써먹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거 뭐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지금 한 번 하고 끝나겠어요? 수천 번이 아니고 거의 수만 번을 합니다. 수만 번.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래서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60. 상업 공업지역 150. 녹지 200. 나머지 60. 그래서 그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자, 거기까지가 건축법 끝. 나머지 것들은 지역적인 거니까 뭐 과정별로 하나씩 추가하죠. 자, 여기까지 건축법 끝내고요. 저 이제 좀 쉬었다가 5번째 주택법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